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의 남규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대 때 소위 문제아였어요. 꼬리표를 떼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한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소중한 사람 덕에 그 시간을 극복하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긴 이야기지만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30살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2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퇴근 후 할 일이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더군요. 매일 동료들과 어울려 놀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혼자 방구석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도 질려갈 때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클럽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들리는 드럼 소리에 이끌려 들어갔는데 사람들 몇 명이 합주를 하고 있었죠. 그날 본 그들의 모습이 멋있어서 혼자 종종 그곳을 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장 형님과도 친해질 수 있었죠. 그곳에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일을 갖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합주를 하기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연습도 하고 주말에는 클럽에서 한두 곡 공연도 하셨죠. 거대한 모임은 아니었지만 이곳에 온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맞으면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할 줄 알면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전혀 없었던 저는 여자친구에게 기타를 치며 멋진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고, 사장 형님의 권유로 베이스를 치던 제이 누나가 저에게 클래식 기타를 알려주기로 했죠. 그녀는 저보다 8살 많았는데 조용하고 항상 분위기가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클래식 기타를 들고 있으면 상당히 멋있어 보였죠.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 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은 누나에게 기타를 배우고 다른 하루는 주말에 모여 밴드 공연을 봤죠. 아마추어라고는 하지만 실력이 상당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처럼 신나는 음악 소리에 이끌려 들어오는 손님들도 제법 있었죠. 저 역시 그 멤버 중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공연을 하고 나면은 클럽에서 맥주 한잔을 하며 뒤풀이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공연도 좋지만 그 시간도 매우 즐거웠습니다. 사실 음악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많은데 다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은 개인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곤 했죠. 드럼 치는 사장 형님의 고민은 자신보다 돈을 잘 버는 아내에 대한 것이었고, 건반 치는 진 누나의 고민은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였으며, 퍼스트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동호 형님의 고민은 자꾸 나오는 배였고, 세컨드 기타를 치는 재우 형님의 고민은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과 가까워지면서 저도 슬쩍 제 고민을 털어놓았죠. 제 고민은 여자친구와의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전에 여자친구한테 제 과거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너 뭐 엄청난 과거가 있어? 이미 제 과거를 알고 있는 사장 형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과거라는 말에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저는 18살에 소년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였죠. 물건을 훔치다가 그랬는데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17살 때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하고 저는 엄마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1년 뒤에 세상을 떠났고 어떡하든 혼자 살아보려고 학교 다니면서 신문도 돌리고 우유도 배달을 해봤지만 한 달 생활비로 쓰기에는 부족했죠. 결국 저는 배가 고픈 마트에서 먹을 것을 훔치기 시작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 나중에는 여기저기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돈 될 만한 것들을 훔쳐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는데 차라리 마음은 편하더군요. 누군가 저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다면 소년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만 당시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후 자연스럽게 학교는 그만두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온 뒤로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군 입대를 했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년원을 다녀오면은 군대를 안 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년원 기록은 전과가 아닙니다. 보호 처분이라서 전과로 남거나 하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군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입대를 한 저는 군대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수능 공부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독한 놈이라며 놀려대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군대에 있는 그 기간이 아니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군대에서는 새끼밥을 다 주고 마음 편히 누울 곳도 있으니까요. 일병쯤에는 아예 군대에 말뚝을 박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평생 여기서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기에 걱정 없는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려 노력한 것입니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는지 저는 저녁 후 고시원에 살면서 전문대 자동차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자동차의 조예가 깊다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군대 후임이 그 과를 다닌다고 해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는 자동차과가 3년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야간을 지원했고 낮에는 주유소, 마트 배달 알바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죠. 진짜 문자 그대로 주경야독의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1학년을 마친 뒤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 지금 자동차학과 2학년인데 저를 고용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장님께 죄송해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당연히 사장님은 안 된다고 하셨고 저는 그 정비소에 몇 번을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거의 억지 수준이었죠. 계속해서 안 된다고 밀어내는 사장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 지난 이야기까지 풀어놨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요, 사장님. 돈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 좀 써주세요. 한 달가량 들은 척도 안 하시던 사장님은 제 사정과 진심 어린 호소를 듣고 결국 저를 정비 보조로 채용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철판을 깔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조금 늦은 나이에 정신을 차리고 24살의 대학에 들어가 시작이 늦었으니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면은 경력을 조금이라도 일찍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오로지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감사한 사장님 덕에 정비 보조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 일해도 6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점점 혼자 일할 수 있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조금씩 월급을 올려주시더군요. 물론 첫 1년 정도는 정비소 월급만으로 생활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 27살이었습니다.
이제 좀 평범한 27살이 되어 있었죠.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우며 호흡을 맞춘 시간에 졸업장과 자격증을 더하니 제법 넉넉한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29살에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대출이었지만 말이죠. 이후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동료들과 술도 한잔 기울일 수도 있는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여자친구도 생겼죠. 이토록 평범한 생활이 저에겐 너무나 소중할 따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자 여자친구는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결혼 전 여자친구에게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제 상황을 가볍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고 엄마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는 것 정도였죠. 사실 소년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님이 어떻게 이혼하셨고 왜 졸지에 혼자가 되었는지 모두 말해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알면은 여자친구가 떠날 것 같았기에 말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을 것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복잡한 생각들로 결혼에 대한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모르는 여자친구는 저에게 상당히 실망한 듯 했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갑자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이유도 있지만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할 뿐이었죠. 그날 밴드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하더군요. 동호 형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꼭 말해야 한다고 했고 진아 누나와 재호 형님은 어차피 지금과는 상관없는 일인데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제이 누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규영아, 하는 게 맞아. 그래야겠죠? 역시 헤어질 것 같아요. 소년원 부모님 이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이야기까지 다 해. 지금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라고. 그걸 강조해서 말해봐. 여자친구는 이미 너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물론 놀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거야. 모두 네 탓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제이 누나의 그 말에 힘입어 그 다음 주말 여자친구를 만나 제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정말 엄청 용기를 낸 것이었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가 엉엉 울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말이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저를 감싸줄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말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달콤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이 누나의 좋은 덕에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누나의 말대로 여자친구는 이해해 준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제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말처럼 여자친구가 이해를 해줬어요.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누나.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여자친구도 아는 거지. 누나도 나중에 고민 생기면 말해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생기면 말할게.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누나는 자신의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됐어요. 누나가 언제 누나 이야기를 했다고? 힘쓸 일 있으면 말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당시 그녀는 클럽 근처에 살면서
인터넷 쇼핑으로 이런저런 소품을 판매하고 있었기에 가끔 물건이 많을 때는 멤버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 그럼 모레 물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날 박스 좀 옮겨줄래? 그리고 끝나고 같이 연습하러 가자. 네, 누나. 집 주소 좀 찍어주세요.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어 저는 기타를 메고 집을 나섰죠. 그런데 누나 집으로 가던 길에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벌러덩 넘어지면서 기타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기타는 영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저는 울상을 지었고 제 부서진 기타를 본 누나는 이건 아예 못쓰게 됐네 하더군요. 당연히 그날 연습은 할 수 없었고 다음날 기타를 사려고 알아보는데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규영아, 기타 사지 말고 이따 퇴근하고 바로 와. 그날 저녁 클럽에서 만난 누나는 저에게 클래식 기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당분간 이거 써. 나중에 그만둘 때 돌려주고. 당장 중고 기타를 사야 하나 하고 알아보던 저는 신이 나서 그녀의 기타를 받았죠. 그리고 다시 기타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